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지금 사실은 분당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분당 짧게 한번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분당은 글쎄요, 좀 약간 지금 상승이 비정상적인 상승이죠. 이 정도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뭐 1년 지나고 나면은 집값이 2배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사실 지금 양극화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면서도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저는 분당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분당, 그런데 왜 이런 파워가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냐? 분당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가면서 이번 강의를 갖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사실상 분당의 상승이 뭐 유독 뭐 지난주만의 일은 아니죠. 사실 분당의 상승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곳,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지수로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한국감정원, 이거는 2012년부터 해서 쭉 주택가격 지수를 갖다 나타낸 부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상승했나, 이걸 갖다가 제가 연산을 걸어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송파구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고, 두 번째가 강남구입니다. 서울에서. 근데 못지않은 상승을 보인 곳 분당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승률은 뭐냐면요, 딱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2017년 1월 말 대비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송파구가 13.3포인트가 올랐고, 그냥 강남이 10.3포인트 올랐는데, 강남 폭등했다 하지만 분당이 실질적으로 강남하고 비슷한 폭등을 보였어요. 10.3포인트 올랐단 말이죠. 특히 강남은 재건축 대상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강남은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비적용 단지가 그나마 좀 덜 올랐고, 근데 분당구는 전부 다 그 건축 연한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이 강남하고 비슷하다. 분당은 그야말로 거의 전체적으로 같이 올랐다라고 봐도 될 만한 문제인데요. 이 상승이 유독 분당, 대한민국에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넘버 3 중에 분당이 2등, 공동 2등, 강남과 같이 공동 2등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분당만 이렇게 올랐을까요? 분당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분당은요, 1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아파트 면적대가 넓은 신도시가 분당입니다. 대형 평형,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하죠.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요. 실제 아파트 면적 비율로 보더라도 분당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타 삼본, 일산, 평촌, 중동, 뭐 그쪽 지역들이 분당만큼 대형 평형 비율이 높지 않아요. 분당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6년 버블7의 중심에 분당이 있었을 때도 분당도 상당히 고급 거주지역, 주거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아파트 면적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소비가 활성화돼요.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질적으로 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넓은 아파트를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 그런데 고정적인 수입은 적은 사람. 또 다른 부자 유형은 자산 별로 없어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요. 월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많아요. 이렇게 부자 종류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아파트에 사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리고 자산 규모는 많은데 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뭐 좀 좁은 아파트더라도 좀 비싼 지역, 그런 지역에 살고요.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좀 대형평에 많이 사는 대형평형 아파트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대형평형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곳일수록 소비가, 그러니까 상권이 잘 살아나요.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평형이 잘 나가는 동네, 그런 동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권도 같이 살면서 활성화되기 좋은 동네죠. 뭐 강남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신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곳이 분당이라는 점.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분당의 아파트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도 완전 신도시가 좀 넓어가지고 지금 살펴보는 곳은 분당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회동, 서현동, 분당동까지 해가지고 3개 동을 갖다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번 영상 반응만 좋다면은 분당 그 북쪽이라든지 남쪽 정자동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자료가 지금 현재 분당구 서현동, 분당동, 순회동에서 지금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래된 각 단지별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 평당가와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동시에 표기한 자료예요. 자, 지금 현재 뭐 양지마을 금호 1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개월 동안 거래된 평균 거래 평당가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2,687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거래 면적은 124스퀘어미터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좀 보기 힘들다. 이해가 어렵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으로 84스퀘어미터를 기억하시면 돼요. 84스퀘어미터, 84스퀘어미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84스퀘어미터보다 높으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 84스퀘어미터보다 낮으면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양지마을 금호 1차 보고 있죠. 그래서 평균 거래가, 실질적으로 해당 단지 내에 발생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가 10억 5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0억에 좀 놀랬나 봅니다. 양지마을 금호 1차 같은 경우는 10억, 평균 거래가가 10억이었다. 그리고 평균 거래 면적이 124스퀘어미터였다. 자, 그리고 여기 17%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건 회전율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가 양지마을 금호 1차니까 보시면 양지마을 금호 1차 세대수 보이시죠? 918세대 중에서 1년간 이 거래량은 1년간으로 뽑았어요. 회전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159세대가 거래돼 가지고 회전율이 17%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실제 거래 총액으로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거래가를 갖다 보인 것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이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분당, 서현동, 분당동, 순회동에서 가장 높은 평균 거래가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다만 평당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범 삼성 한신 시범단지 분당동,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도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시범 삼성 한신 이쪽이 평당가가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게 한눈에 나타나죠. 이 시범 한신이 가장,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범 한신 같은 경우는 서현역에 인접해 있는 대규모 단지라는 거, 그리고 양지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순회역에 인접해 있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역세권 부분, 역세권 지역에 대형평이 몰려있고, 역세권 지역에 대형평이 좀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역세권에서 멀어질수록 면적대가 좀 낮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84스퀘어미터가 30평형대라고. 그럼 여기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은 효자촌 화성 럭키 면적 64스퀘어미터, 대우 대창 64스퀘어미터, 샛별마을 라이프, 얘네는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네요. 샛별마을 우방 81스퀘어미터, 30평형대, 그러니까 평균 거래 면적이 30평형대 미만이다. 샛별마을 3부 역시 소형 평형들이 있다. 근데 이 소형 평형들이 역세권 밖에 있고,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오히려 대형 평형들이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소형이 된다 하지만 분당에서는 대형 평형이 오히려 평당가가 더 높게 나타난다. 상당히 좀 재밌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 단지들이 대형 평형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형 평형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쪽 단지 내에서도 소형 평형들이 있습니다.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들을 갖다 직접 비교하게 된다면 최근 추세에 따라서 소형 평형 평당가는 더 높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래량이 있어서 대형 평형 위주로 많이 거래된 단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 분당선이죠. 분당선을 따라서 서현역 지역에 각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 평균 거래 면적이 시범한신 같은 경우는 102스퀘어미터, 뭐 거의 40평형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지마을 금호 1단지 124스퀘어미터, 뭐 대략 40평형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그 거래 면적대가 넓은 곳은 파크타운 롯데 135스퀘어미터, 이 정도면 50평형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0평형대가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가 파크타운 롯데이다. 뭐 그럼 파크타운 롯데의 면적 비율은 그냥 추정이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거의 없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가장 많다. 그리고 상당히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아파트 단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당 좀 독특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평형 면적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소비 여력이 강하다고 그랬죠. 상권이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순회동입니다. 순회동 지역이 조금 더 상권이 강할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재밌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형불패라고 하지만 분당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평균 거래 면적이 분당에 있어서는 높은 지역들이 평당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물론 이게 역세권이란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분당은 이 부분은 부정하기 어렵죠. 부가 어느 정도 있는 동네다. 부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집값이 더 오르기가 쉬워요. 돈에 우선 당장 내가 좀 제약받을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리고 우선 당장 급하지가 않고요. 좀 부의 수준이 좀
얕은 동네일수록 재산적으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금매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당은 그런 여건이 좀 부자들이 많은 동네여서 급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썩 높진 않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분당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 이 지역 마우스 따라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순회동이고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 이쪽이 서현동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당동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그 순회역 쪽이 좀 더 아파트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에 그 서현동으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는데 여기서 역세권과 멀어지는 지역으로 갈수록 평당가는 무척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평균 거래 면적도 약간 낮아집니다. 소형 평형이 몰려있는 곳.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살길 원해요. 희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 대형 평형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더 주택 가격이 상승 여력은 높다. 특히 분당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평형 무조건 요즘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대형 평형 괜찮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대형 평형 괜찮고요. 그리고 오히려 소형 평형으로 가게 되면은 좀 평당가가 낮아지는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분당의 상승 원인, 분당은 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다 라는 부분. 자,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는 각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를 갖다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대수 대비 이거는 3분기 거래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4, 4분기 거래량이 아니고 2017년 한 해 동안 거래량 전부 다 취합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것도 아니에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이 갭이 있다 보니까 내년 2월 말이나 돼야 사실상 12월 달 거래량까지 다 취합되는데 그럼 너무 좀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일단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분당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이게 회전율을 보게 되면 되겠죠. 회전율 20%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해당 아파트 단지 세대수 대비해서 20%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파크타운 서안 같은 경우 파크타운 서안이 놀랍네요. 여기가 회전율이 가장 높았어요.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전율이 가장 낮은 단지들을 살펴봤더니 13% 효자촌 3원이 가장 회전율이 낮았네요. 효자촌 3원이 13%로 가장 회전율이 낮았고요. 효자촌 인구항도 13%. 근데 이 13%라는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13%라는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요. 웬만한 다른 지역들 가가지고 13% 회전율이라면 상당히 높은 회전율에 속합니다.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좀 실거주 비율이 높다라고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뜨겁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뜨거웠던 지역들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역세권에서 멀어진 단지들의 회전율보다는 역세권에서 가까운 단지의 회전율들이 상당히 높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0%가 넘는 수치면은 상당한 과열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15%까지도 높은 거래율인데
분당은 웬만하면 다 15%를 넘어가니까 분당 전체적으로 지금 서현, 분당, 순회 상당히 과열되었다. 지역 전체가 다 과열되어 있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좀 부자 동네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돈에 급하지 않으니까 금매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폭등 아닌 폭등을 갖다 거칠 수 있었던 걸로 전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분당 서현, 분당동, 순회동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폭등을 겪었다. 상당히 과열되었다. 대체적으로 다 과열되었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뭐 15%도 사실은 13% 지금 아까 좀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타 지역에선 13%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된 아파트들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쪽에 진입한 사람들이 성격,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많이 개입됐는지 아니면 투자자가 많이 개입된 건지 그 부분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이미지 파일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 이미지 파일은 전부 다 아포유 카페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아포유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아포유 카페가 뜨고요. 아포유 카페에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 게재글을 갖다가 찾아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이미지 파일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분당 실제 매수자들의 성격을 갖다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제가 그 각 지역들마다 그 시장 동향을 갖다 한눈에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남시 분당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성남시 분당구 쪽으로 보면은 최고 거래가 예전에는 2016년 6월에는 34억까지 거래된 게 있었는데 34억까지 거래된 게 있었는데 34억 5천까지 거래됐었네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지금 최고 거래가는 좀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성남시 분당구 전체적으로 잡았고요. 먼저 순회동 쪽으로 갖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회동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자료가 나타났네요. 순회동 최고 거래가 최근에 이게 잘 안 나타나네요. 지금 13억이 넘는 가격, 지금 13억 5천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2017년 11월 달에 13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12월 달에도 아마 좀 거래가가 이것보다 높은 거래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12월 달께 전부 다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밑에 평균 거래가 보면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평균 거래가에 이렇게 높은 상승을 갖다가 거치고 있구나. 그리고 전세가도 상승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 이 밑에 있는 표가 뭐냐, 임대차 거래량 합계를 갖다 전부 다 취합해 놓은 자료예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임대차 거래량이 월별 40건에서 60건 정도씩 발생됐었습니다. 순회동에서요. 많이 될 때는 80건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임대차 거래량이 11년부터 13년까지는 월별 40건에서 60건 정도 발생되던 것이 2014년이 되면서 60건에서
140건까지 증가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2015년, 15년, 16년은 80건에서 100건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게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에는 지금 2017년 6월까지만 게재해놨는데요. 왜 그래? 지금 임대차 거래량은 국토교통 실거래가 취합이 훨씬 더 늦어요. 한 6개월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2017년 6월까지밖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대차 거래량이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죠.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걸 뭘 의미하죠? 지금 순회동 쪽에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가 없는데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요자가 빠져나가고 투자자가 많이 개입됐다는 걸 갖다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순회동 지역 지금 거의 한 200% 정도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들하고 좀 상승이 좀 달라요, 성격이. 분당과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상승해 갔다기보다는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된 지역이다 라는 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순회동 보셨어요. 그다음 서현동 한번 볼까요? 서현동도 좀 이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엔 꽤 오래 걸리네요. 이제 바뀐 거죠. 예, 서현동에서는 최고 거래가 지금 12억 찍었고요. 최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2억 최고 거래가 찍었고, 가격은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뭐 2014년 초반까지 해서 5억대면 평균 거래되던 것들이 지금 7억으로 상승했으니까 4년 만에 뭐 2억이 올랐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세가 상승은 순회동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요. 임대차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거래량 역시 2011년에서 13년까지 40건에서 80건 정도 거래되던 것이 지금 180건까지 늘어났네요. 지금 서현동이 순회동보다 이건 뭐 2배수가 아닌데요. 투자자 비율은 서현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뭐 거의 200% 넘게 상승한 수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비율 역시 서현동 상승 역시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된 지역이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많아지면은 전세, 월세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도 일단 좀 약간 둔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도 충분히 따라줬다. 그래서 상승이 가능했다는 부분을 갖다 보여줍니다. 서현동 역시 서현동은 아마 순회동보다 좀 투자자가 더 많이 개입된 동네다. 자, 마지막으로 분당동 한번 살펴볼게요. 분당동은 아마 이 거래가가 가장 낮게 나타날 지역인데요. 분당동 최고 거래가는 뭐 갱신을 갖다가 오히려 4년 동안 갱신을 못하고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거래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뭐 4억에서 5억 안팎에서 거래되던 것들이 지금은 6억 넘는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도 1억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올랐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임대차 거래량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는 임대차 거래량이 2011년도에는 10건에서 30건밖에 발생되지 않던 동네였어요. 뭐 10건 이상에서 30건 미만 거래되던 것이 여기 역시 현재 보게 되면은 30건에서 60건, 70건 사이의 거래량을 갖다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도 약 200% 정도. 지금 보신 동네 서현, 순회, 분당 모두 다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된 지역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이슈를 바라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상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지역에서는 아직 재건축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리모델링도 뭐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는 곳은 저쪽 남쪽에 있는 동네들, 정자동이랑 뭐 그쪽 금곡동이라든지 그쪽 동네에서 리모델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분당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지금 분당의 상승은 투자자에 의해서 많이 상승을 거친 동네다. 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상승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장기 투자자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장기로 묶어두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만약 분당을 갖다가 단기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재건축 단지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년 이상씩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분당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은 좀 완화될 것이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실수요자가 빠지고 투자자로 대체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네요. 물론 그렇다고 실수요자가 개입 안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실수요자도 개입하지만 투자자들이 더 많이 가세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투자자들이 가세한 지역, 이슈, 재건축, 리모델링, 장기적으로 바라본 투자자들이 많으면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흔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낮아지는 시점도 있겠죠. 상승폭이 낮아지는 시점, 자, 제가 2년 주기론이라고 해서, 분당은 사실은 2년 주기론은 먹힐 수 있는 동네가 아니죠. 분당에서는 사실상 좀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전세 끼고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전월세 끼고. 원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을 낀 상태에서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붙어요. 일반적으로 평균 거래가보다 좀 더 싸게 해야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분당은 전혀 그런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뭐 2년 주기론을 갖다가 굳이 맹신하기는 어렵지만, 분당 지역, 지금 분당동 언제 투자자가 많이 몰렸냐? 2016년 9월 달에 많이 몰렸었죠. 2016년 8월, 9월 달 분당동. 근데 분당동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 회색 막대가 매매 거래량입니다. 분당동, 서현동. 지금 분당동 보셨고요. 서현동도 그런데 이 그래프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자, 보시죠.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 거래량 높게 나타났고, 한번 죽었고, 그리고 또 이때 2017년 5, 6, 7월달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뭐, 순회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같이 거래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시에 이쪽 순회, 서현, 분당동 거의 비슷비슷하게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회동 역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6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2017년 5월달, 6월달, 7월달. 자, 만약 2년 주기론이 먹히게 된다면, 2년 주기론이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2년 주기론이 먹히게 된다면은 오히려 2016년 2년이 지난 2018년 6월달 이후부터는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 2016년 6월에서 10월달까지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가격 상승이 좀 억제되는 시점. 그러면 지금 분당과 관련돼서 2년 주기론이 만에 하나 맞아 떨어진다면은 2016년 6월 달부터 좀 어느 정도
지금의 폭등이 좀 가라앉는 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뭐 이런 논리들이 항상 시장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갖다 바라볼 때 논리들이 있어요. 그 논리들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당의 상승 그나마 좀 잠잠해질 수 있는 시기 추정해보자면은 2018년 2년 주기론에 의거해서 2018년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좀 약간 지금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차피 추정이니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뭐 안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 돌팔이야 그러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성격 봤는데 성격 순회동, 분당동, 서현동 세 개 모두 실수요자의 개입이 아닌 투자자의 개입이 좀 더 높아져서 상승한 지역이다라는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단기 투자자였다, 내가 단기 투자자였다면은 매도 시점을 갖다 언제로 잡을 것이냐, 저라면은 현 시점을 갖다 매도 시점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2019년 9월달 10월달 이후 시점을 갖다가 매도 시점으로 잡는 걸 갖다가 저는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성남 분당 순회동에 투자를 들어갔다면 그렇게 잡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묻어둔다면은 뭐 좀 한 최소 5년 이상 길게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집값이 10억이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뭐 저희 직장 같이 다니신 분들이 우리 집값이 10억 정도 되면 난 그때 회사 때려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죠. 10억이 있다고 해도 어디 마땅하게 투자하고 내가 사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부동산 아파트로 더 몰리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요. 내가 투자자라면 아마 매도 시점은 그렇게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아파트 성격, 지금 본 강의 초반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송파구를 예로 들었어요. 송파구가 다 그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 잠실 지역이 주로 상승을 했죠. 잠실 지역 엘스 트리지온 뭐 주공 5단지 빼고 잠실 4총사 그쪽 지역의 상승은 실제 전월세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실수요자가 개입하면서 상승해 간 시장입니다. 송파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상승했던 지역들 살펴보게 되면은 DMC, 가자동 뭐 그쪽도 실제 그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수요자가 개입하면서 상승한 장입니다. 반면 분당은 투자자가 가세하면서 상승한 지역이다. 그리고 또한 분당 말고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목동도 투자자가 가세하면서 상승한 지역이다. 뭐 투자자가 상승하면서 가세한 지역 이슈 분명하죠.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재정비 사업 쪽으로 해서 장기 투자자가 많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 투자를 바라보고 들어온 세력이 있다면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타이밍, 그 둔화된 타이밍은 아무래도 2년 주기론의 영향을 갖다 좀 받게 된다면은 그 실제 거래가 폭증했던 그 해로부터 2년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르죠. 시장이란 건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해요. 저도 이 가설들을 갖다 여러 가지 만들고 대입해 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돼 갔는지 꾸준히 연구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제 가설대로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더라. 뭐 그 정도 확률보다는 제가 좀 더 높여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란 걸 갖다가 결코 논리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아니면 내가 보유한 동네의 부동산이 왜 오르고 어떤 성격으로 올랐는지
그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차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인과관계를 알아야 그 다음 투자할 때는 보다 현명한 투자 혹은 실거주 매입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좀 내용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끝까지 봐주셨다면은 좀 의견들 이런 내용 좋았다 아니면 이런 내용은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자료들 오늘 보았던 자료들은 다 아포유 카페에다가 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또 분당 지금 오늘 본 순회 서현 그리고 분당동 이 세 개 지역 외에 다른 분당도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클릭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분당 추가적으로 분석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